수열까지 한번 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뭐가 올 것 같아요? 다음에 뭐가 올 것 같아요? 다음 뭐가 올 것 같아요? 이거 다음 뭐 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열이라고요. 수열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숫자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항이라고 붙이고, 내가 만약 얘를 규칙을 파악해서 n번째에 어떠한 애가 올 것 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서 그것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n의 n번째 항을 n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일반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일반항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규칙이 좀 복잡할 수도 있고요. 규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아는 사람 주민등록번호예요. 규칙이 있을 리가 없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얘네들이 수열이 아니다는 건 아니고 다 수열입니다. 그냥 수열은 수가 나열만 돼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규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싶겠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뭐다?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에 대해 다루려고요. 이때 우리가 이 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똑같은 것을 뭔가 반복하는 행위들이 쭉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좀 중요한데 그 순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제1항, 제2항 같이 우리가 제-n항이라는 서순을 붙일 수도 있지만 모름지기 우리가 수학이니까 기호로 표현하는 걸 선호하죠. 그것을 우리가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A1, A2, A3 얘는 AN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둘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열에는 어쨌든 우리가 항이라는 게 있고 이걸 통해서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연습할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첫 번째 더하기를 규칙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숫자를 더한다. 다른 말로 같은 차이를 가진 수열이다 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고요. 이때 이 등차 수열에는 같은 차이를 가진 애가 존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항은 아무 규칙이 없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다음부터 규칙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A 또 A 또는 A를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등차 수열 AN을 첫째 항에서 공차를 계속해서 더해서 만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1차 함수와 비슷한 형태가 돼요. 즉 직선 형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혹은 그냥
가로선처럼 상수 수열, 이제 상수만 계속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특별히 우리가 만약 A, B, C라고 하는 게 등차 수열 관계일 때, A, B, C가 등차 수열 관계일 때, 이 B라는 것은 이 둘이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쵸? 가운데에 있다라는 걸 보통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B의 2배가 다른 둘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파트, 등차 수열입니다. 오늘은 등비수열까지 할 거라서 등비수열도 한번 바로 연달아 설명해 볼게요. 그럼 등비수열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 써져 있는 거죠. 1, 2, 4, 8, 16, 32. 얘는 같은 비, 즉 곱을 가진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형태는 똑같은 비율을 가진다 해서 공통된 비, 공비를 갖게 되고, 우리가 A를 첫 항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A에는 첫 항에서 공비를 거듭해서 곱한 형태다 라고 해서 A 아래 n-1제곱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기 등차 수열처럼 이 A, B, C라고 하는 애가 등비 수열이라고 만약 매겨져 있다면 얘네들 간에도 관계가 형성되는데 바로 B제곱이 A 곱하기 C가 된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이유는 다음과 같죠. A분의 B도 R이 되고 C 나누기 B도 R이 되는데 그럼 얘랑 같잖아요. A분의 B랑 B분의 C가 같다는 건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 B제곱은 AC가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등비수열은 마치 뭐처럼 생겼냐라고 한다면 지수함수처럼 생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지수함수처럼 생긴 건지 지수함수가 안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등비수열의 공비는 음수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지수함수에서는 우리가 밑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등비 수열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랑 똑같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거랑 비슷한 성질이 등장하긴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얘는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면은 등차 수열은 결과적으로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1차 함수랑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거로 나열된 수열은 우리가 나중에 그 마지막 파트에서 나오는 주제라서 그때 가서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파트가 시작된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예전에는 한민고에서 수열을 먼저 하고 지수로그를 중간에 하고 삼각함수를 마지막에 한 적도 있긴 하거든. 근데 그거 딱 한 번만 그러고 나머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아마 이거는 기말고사 파트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한번 등차 수열에 대해서 먼저 문제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928번부터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를 표방하고 있댔죠. 그래서 증가 혹은 감소하는 방향으로서 수열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공차가 양수다 라고 말을 하고 A6 더하기 A8은 0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보면서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하나 있으면 좋다. 물론 우리가 이 규칙 찾기는 사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럼 초등학교에서부터 파생된 건데 너무 그럼 쉽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잘 못 찾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식처럼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파트의 주된 주제는 규칙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식으로 다 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성 또는 규칙성을 고민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A6 더하기 A8이 0이라는 것은 누가 비었죠? 6과 8이면 그 사이에 A7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등차 중앙에 따르면 이 둘 더한 건 가운데 거의 2배예요, 그쵸? 사실 A7이 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공차가 양수라고 하는 멘트는 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야기해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A7이 0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나라고 말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얘를 볼 때 어때요? A7은 어차피 0이고 A6은 0보다 작으니까 A6이 마이너스 2다. 잠깐만, A7이 0이라면 A6은 마이너스 2네. 그럼 공차가 2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A3은 어떻게 구해요? A3은 어떻게 구해요? 물론 우리가 첫 항을 구해서, 여기 보통 A 더하기 D에 n-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첫 항을 구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A6에서 공차를 3개만큼 뺀 거야. 즉 되돌아간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냥 마이너스 8이라고 바로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을 우리가 이해해주면 괜찮다는 거죠. 이어서 935번도 한번 볼게요. 4와 A1과 A2와 AM, 그리고 16, B1과 B2와 BN, 40. 얘가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여기가 전부 다 차이가 얼마씩 난다는 이야기예요? D씩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 M과 N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래. M과 N을 어떻게 관계식을 구하지?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M과 N을 포함한 식으로 표현하려고요. 일단 공차가 얼마인지 안 알려줬으니 D라고 쓸 때 주어진 식 이렇게 해볼까요? 16이라는 건 4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죠? (16이라는 건 4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번 더하면 이게 아래 첨자가 있는 것에서 이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게 좋아요. 한 번 더한 게 A1, 두 번 더한 게 A2, 세 번 더한 게 A3, M번 더한 게 AM, 한 번 더 더했죠? M 더하기 1번 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40이라는 건 16에서 D를 N 플러스 1번 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러한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 둘에 대해서 어떻게 연립을 하면 관계식을 생기게 할 수 있어요? 둘을 어떻게 연립해야 관계식이 세워져요? 우리가 대수부터는 연립을 할 때 나누기 하는 거 좀 좋아요. 둘 나누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 n은 2m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이 아래 첨자랑 관련 지어서 D가 몇 개 더해졌는지를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등차 중앙에 대한 문제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거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그래도 보통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푸는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A, B, 14, 6, C, D, 2, 0, F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에 대해서 각각이 등차 수열이래요. 공차가 얼마씩인지는 말을 안 해줬는데 알려줬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말하는 건 얘랑 얘를 더하고 얘네 둘을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주어진 정보가 없는데. 그래서 일단 고민을 해요. 그래서 뭐 할까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합니다. A, B, C, E, F를 다 등장시키자. A, B, D, F죠. 이렇게 자, 첫 번째, 세 개에 대해서 등차 수열이니까 세 개에 대한 등차 수열은 보통 등차 중앙을 많이 써먹어요. 2B는 A 더하기 14, 2D는 F 더하기 14.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둘을 연립하기 위해서 빼기를 하면 2의 b-d는 a 더하기 f. 익숙하죠? 그러니까 a 빼기 f.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a 더하기 b 빼기 d 빼기 f를 내가 지금 원하는데 b-d가 a f를 랑 관련식이 지어졌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f는 얘의 3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b와 d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관계지어요. 이 C는 그래서 b-d가 6.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a 더하기 b-d-f는 뭐예요? 3 곱하기 b-d고 18. 이런 식으로 문자를 좀 적게 사용하면서 관계식을 등차 중앙을 기준으로 세워서 문제 푸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방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등차 수열만 하니까 너무 초등학생답잖아.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의 뭔가를 하고 싶죠.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일 테니까 이런 걸 알 것 같아요. 뭐냐면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야? 그쵸, 5050이죠.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두 개를 더한 것도 100일, 두 개를 더한 것도 100일. 그래서 100일이 50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5050이라고 구한단 말이죠. 등차 수열이라는 건 얘처럼 규칙이 더하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D. 마지막에 이제 더할 애가 A 더하기 D의 n-1인데 그럼 그 전에 거는 A 더하기 D n-2겠죠. 근데 이 둘 더한 거랑 이 둘 더한 게 아마 동일할 것 같아. 실제로 2A 더하기 D의 n-1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은 일반항이 A 더하기 D의 n-1이라고 할 때 그 등차 수열의 합은 2A 더하기 D의 n-1 나누기 2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A 더하기 D의 n-1이 2분의 n개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2분의 n개 있다. 근데 그거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구하려고 해야 되지 굳이 A와 D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자체가 첫 항 더하기 막항이 반복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에서 착안했으므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걸 선호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야기했을 때 95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A1은 50이고 A10은 23이래요. A1과 A10의 차이는 공차가 9번 더해져서 만들어진 애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차가 마이너스 3임을, 즉 이 수열은 감소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열은 감소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감소하다 보니까 이 절대값의 합이 유의미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절대값은 이게 절대가 50이라고 하면 뭐 의미가 있어요? 절대값 23도 의미는 없죠. 하지만 얘가 감소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때 이 약간 뒤에 있는 애들이겠죠. 뒤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부호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어차피 어느 순간부터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뭐라고 하냐면
양항끼리를 다 더한 다음에 음항끼리를 음수항이라는 거겠죠. 음수항을 다 더해서 그냥 빼주면 돼요. 어차피 음항들은 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개념이니까 그냥 빼줘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언제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일반항을 써보면 첫 항이 50이잖아요. 그래서 53 마이너스 3n 이렇게 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양항의 첫 번째는 50이죠. 마지막 항은 뭐예요? 요게 17을 대입하니까 2 나누기 2 곱하기 17개 있고요. 음항은 뭐예요? 여기다 18을 대입한 마이너스 1과 30을 대입한, 왜냐면 30까지니까 마이너스 27 나누기 2 곱하기 37이죠? 곱하기 13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6 곱하기 17 더하기 19 곱하기 13이 돼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예요? 13 곱하기 54, 14, 53 이라서 689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는지를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돼 있을 때 2분의 2a 더하기 d n-1 곱하기 n이죠. 그래서 이게 n에 대한 2차식이 돼요. 실제로 등차 수열이 1차 함수랑 비슷한 형태라면 얘는 2차 함수랑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2차 함수랑 비슷한 형태. 그럼 2차 함수의 특징이 뭐였어요? 2차 함수의 함수적 특징이 보통 우리가 두 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뭐랑 뭐예요? 첫 번째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그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등장할 거고, 그래서 등장하는 문제 963번입니다. (963번) 첫째 항이 112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래요. 근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A1은 112고요. 공차가 정수. 원래 정수, 자연수, 블라블라는 기본적으로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이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S8이 다른 SN들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수열이라는 게 나열되어 있고 걔를 계속 더하는데 왜 최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계속하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계속 커져야 되는데 왜 최대란 멘트가 나와?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2차 함수라며 2차 함수가 최대를 갖는 이유는 뭐야? 언제 최대를 가져요? 2차 함수는? 최대차항의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예요? D의 n제곱의 개수 D잖아. D가 음수라서 최대값이 존재하나 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제 이제 수업이 끝나고 저기 이제 졸업생들이 왔어요. 선생님 뭐 연락을 하고 한번 군대 가기 전에 온다고 왔는데 같이 치킨 먹다가 한 학생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 주식해요? 라고. 그래서 뭐 알긴 알아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거죠. 자기가 주식을 샀대. 알바를 했어. 그래서 첫날에 100만 원을 벌었대. 하루 만에. 500만 원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100만 원을 번 거야. 야, 한 절반. 그러니까 알바를 짧게만 하면 거의 한 달 동안 일해야지 버는 돈인데 하루 만에 벌었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도 또 주식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는 50만 원만 벌었대. 그럼 얘는 지금 수익이 얼마가 된 거예요? 150만 원이 생긴 거죠, 이틀 만에. 근데 세 번째 날을 했더니 수익이 전혀 나지 않더래. 근데 여전히 수익은 150만 원인 거죠. 그런 상태였어. 그래서 어때요? 하루 더 한 거야. 하루 더 했더니 그 수익이 마이너스 50만 원, 즉 손실을 봤대. 그럼 얘는 여태까지 수익이 100만 원. 아직도 여전히 수익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루 더 했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면서 수익이 영원히 찍혔죠. 원래는 수익이 첫날 100, 둘째 날 150, 셋째 날도 150인데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야. 왜? 어느 시점에서 음수를 더하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즉 SN이 최대가 됐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이건 양항들의 합이라는 결과예요. 음수항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수항을 더하면서는 빼기가 되니까 줄어든다는 거죠. 실제로 그 친구 지금 마이너스 3, 이제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만 원 됐대요. 200만 원 날라갔죠. 그렇죠? 지금 2달 일한 게 날라갔어요. 그렇대. 그래서 슬퍼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냐? 양항들의 합인데 그게 S8이 최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A8까지는 0보다 크다가 A9가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A8까지는 0보다 크다가 A9가 0보다 작아졌다. A8이라는 건 뭐냐면 112에서 공차를 7번 더한 거고요. 119라는 건 112에서 공차를 8번 더한 거죠. 자, 그럼 이거 D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분의 112, 즉 마이너스 16과 마이너스 8분의 112, 마이너스 14 사이가 되고 당연히 공차가 정수라 했으니 마이너스 15라는 결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또는 이제 최소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차함수를 표방한다고 했는데 이게 S1 다시 여기다 1 대입하면 1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커지다가 공차가 이제 음수가 되니까 쭉 작아진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고 A8 여기가 S8 여기가 S9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커지다가 찍고 작아진다 라고 해주면 돼요. 실제로 꼭지점이 S8이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 전 어디 순간에 최대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 일반 항에 대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 A1부터 AN까지 더한 SN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 A1부터 AN까지 더해져서 N에 대한 식이니 그 합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SN이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Sn-1이라는 건 A1부터 AN-1까지 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들 간에 차를 진행하면 Sn 빼기 Sn-1이 AN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문제에서 만약 SN이라는 게 주어진다면 그걸로 AN을 구할 수 있다. AN으로 SN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SN으로 AN을 구해줄 수도 있다라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문제가 생기는데 Sn-1이 존재한다는 것은 얘가 적어도 1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의 대전제는 n이 2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A1은 어떻게 찾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S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따로 구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 Sn이라는 애가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다면 Sn-1을 우리가 n-1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해서 그걸 뺐을 때 나오는 AN이 2n-1이 돼요. 헌데 실제로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 S1 이자 A1은 얼마예요? 2죠? 우리 규칙이 맞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중괄호처럼 이제 표현을 해서 우리 따로 표현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합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처럼 등비 수열의 합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등비 수열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등비 수열은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과 이 등비 중항에 대한 이거 중항이라고 말 안 했네요.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다 라고 해서 등차 중항,
등비 중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일반적으로 그냥 적당히 대입해서 하는 건 해볼 만할 것 같고,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해볼까요? 이렇게 하죠. 98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A2가 10이고 A4가 100이랍니다. A10이라는 것은 A 첫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 얘가 AR이고요. 얘가 AR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 둘을 나누어 주면 R제곱이 10이라는 관계가 나오겠죠. 근데 AR도 10인데 R제곱도 10이네? 아, A랑 R이랑 같나봐요. 그쵸? 이때 문제에서 말합니다. A1 곱하기 A3 곱하기 A19까지 계산해달라. 그럼 A1이라는 건 A, A3이라는 건 AR 제곱, AR 18제곱. 이걸 다 곱해달래. 근데 그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R의 1제곱, R의 3제곱, R의 18제곱, R의 17제곱, R의 19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돼요? 지수법칙에 따라서 지수끼리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1, 3, 5, 7, 9, 17, 19 더하는 것은 얘랑 얘 더한 게 얘랑 얘 더한 게 지금 5번 반복된다라는 이야기죠. R의 100제곱이 되고요. R의 제곱이 10이니까 이거는 10의 50제곱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규칙을 찾고 그 규칙을 간단하게 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힘든가? 예. 이제 방학이 절반쯤 지나서 힘든가요? 오늘이 딱 절반인가요, 방학? 등비 수열의 그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1003번. 어려운 건 아니라서.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둬야 될 게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어떤 P1 1,0이라는 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그랬을 때 이 점을 P2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P3 수선의 발을 내렸답니다. P3 요때 얘네들 간의 길이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P1, P2의 길이는 얼마냐 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가 1이니까 뭔 생각이 들어요? 45도에 대해서 1대 1대 루트 2를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여전히 여기도 45도고 여기도 루트 2분의 1인데 그럼 1대 1대 루트 2잖아요. 여기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루트 2분의 1의 세제곱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래 첨자를 신경 써 달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P1, P2가 루트 2분의 1이고요. P2, P3이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문제에서 말하는 2분의 1의 10제곱은 루트 2분의 1의 20제곱은 선분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P20, P21. 왜냐면 여기가 1일 때 1제곱, 2일 때 2제곱 이렇게 변모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P20일 때 20제곱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첨자랑 관련을 지어서 그 일반항을 그 문제에서 말하는 어떤 항을 찾으려고 해줘야 돼요. 무작정 다 센다라는 걸로 무작정 다 공식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래 첨자에 신경을 써가면서 규칙을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계산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이 있던 것처럼 등비 수열의 합도 우리가 구하려고 해요. 등비 수열의 합은 좀 다른 방법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등차 수열처럼 양쪽을 양 끝을 더한다고 뭐 나오는 게 아니라서. 자, 볼게요. 등비 수열의 합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n-1제곱 여기 이걸 SN이라고 삼겠죠. 내가 원하는 건 얘를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기 SN의 양변에다가 R을 곱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A가 AR이 AR제곱 돼서 AR의 n-1제곱 더하기 AR의 n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R을 곱했으니까 한 칸씩 미루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주면 1-R의 SN이 되고 그건 A 빼기 AR의 n제곱이 돼서 SN이라는 것을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정한 함수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돼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1-공비분의 첫 항 곱하기 1-공비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한 거예요. 물론 얘가 분자분모에 -1을 곱해서 다음과 같이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보통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위에 걸,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아래 거를 이용해서 웬만하면 음수가 등장하지 않게끔 하는 걸 선호해요. 추가로 이야기해보죠. 이 아이디어 여러분 처음 보나요? 이 아이디어 어디서 봐요? 본 적 언제 있죠? 본 적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무한수열에서 무한수열? 무한소수에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0.1 땡이 왜 9분의 1이에요? 0.1 땡이 왜 9분의 1이에요? 뭐 암기는 했겠지만 까먹진 않았겠죠? 앞에 나오니까 이번 파트에 나오니까 기억은 해야 돼요. 0.1 땡이 왜 9분의 1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미적분투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0.11111이라는 숫자가 뭔가 있는데 얘가 누군지 궁금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0을 곱합니다. 그럼 10x는 이게 한 칸 땡겨서 1.11111이 되고 이 둘을 빼면 그냥 아래에서 위 뺐다 할게요. 9x가 1이 떠요. 그래서 x가 9분의 1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아이디어예요. 그 아이디어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생리에 비슷하죠. 뭔가가 반복되고 있고 곱했을 때 소거된다라는 개념이 아예 동일하게 돼요. 아예 동일합니다. 물론 얘는 끝이 없다라는 게 좀 달라서 여기도 뭔가 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등비 수열의 합처럼 좀 생각돼서 미적분2에서도 다시 한번 나온다. 그런 개념입니다. 등비 수열에 대해서도 이 Sn 빼기 Sn-1이 AN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이게 끝이긴 해요. 근데 이 유형을 한 번 정도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원리합계 유형 25인가요? 유형 25 원리합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얘는 학교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서 학교 선생님마다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예전엔 한민국 기출에 나왔던 전적이 있어서 설명을 해보죠. 원리합계라는 건 뭔 말이냐면 원금과 이자를 더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다 돈을 맡길 일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은 은행을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맡기겠죠. 그래서 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학기 등록금이 좀 비싼 학교는 700만 원, 600만 원 됩니다. 한 학기 세 달에 6, 700만 원 들어요. 그럼 1년에 1200, 4년 동안 4800, 대략 5천만 원. 여러분들이 뭐 타지에서 다닌다면 그래도 뭐 서울 쪽에서 다니려고 하겠죠. 서울 쪽에서 다닌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하루에 10,000원 정도는 쓰지 않을까 하면은 이제 한 학기에 대략 100만 원씩 더 쓰니까 최소한 한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여러분 4년 동안.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의 목표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동안 6천만 원을 모으자. 라는 게 지금 기본적인 마인드시죠. 물론 이미 통장에 있을 수도 있는데 6천만 원을 모은다고 합시다. 6천만 원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적금입니다. 지금 적금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에서 나오고 있어서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할게요. 적금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지금 단비를 위해서 적금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달에 돈을 넣습니다. 100만 원. 3년 동안 우리가 모으는 거니까 3년 동안 몇 개월이죠? 3년이? 36개월인가요? 36개월 동안 600만 원을 모으려면 그래도 산술적으로 따지면 150에서 200만 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200만 원씩 넣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1월 1일에 돈을 넣으러 가셨어요. 넣으셨고 그 다음 달에도 200만 원을 넣으러 가십니다. 200만 원을 넣으러 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즘 금리가 대략 한 1.04, 그러니까 한 4% 금리라고 치부하고 그러면은 다음 달에 돈 넣으러 갔을 때 이자가 붙어 있어요. 4%의 이자가 붙어서 원래 거에다가 4%가 붙었으니까 더했다라는 말로 200 곱하기 1.04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4% 증가한 거죠. 야호 이자 붙었다 하고 200만 원 넣으셨어요. 다시 3월 초에 200만 원을 넣으러 갔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한테도 이자가 한 번 더 붙고 얘가 이자가 한 번 더 얘도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자가 각각 넣은 돈에 이자가 따로 붙기 시작합니다. 따로.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요. 그걸 우리가 복리라고 합니다. 복리.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 복수로 이자가 붙는 형태를 복리라고요. 그 복리의 반대되는 개념, 다른 개념은 단리라는 개념이고요. 단리라는 개념은 이자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복리를 이제 그나마 좀 많이 쓰는 아이디어가 그냥 은행권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채업자들이 있는데 맞지? 사채업자들이 저 복리로 돈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버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실제로 돈을 좀 많이 벌어요. 예를 들어 뭐 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사람들 뭐 이자가 예를 들어서 사채업자는 이자를 좀 많이 받아서 한 20%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한 달 지나면은 1,200만 원이고요. 한 달 지나면 1,000만 원 빌리면 1,2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쉽지는 않죠? 1,000만 원이 없어서 빌렸는데 1,200만 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달 이자가 1.2가 돼서 1,440만 원이 됩니다. 두 달 지나면 440만 원을 추가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이게 복리라서 원래 사채업자들이 돈 많이 벌 때, 돈 벌고 싶을 때 하는 짓이 뭐냐면 빌려주고 도망갑니다. 돈 못 받게 하려고, 돈 안 받으려고. 그래서 한 3달 뒤에 찾아오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해 있어요. 그걸로 이제 협박하는 거죠. 너 빌렸잖아. 왜 돈 안 내나?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에서 맨날 패고 돈 내놓으라고 맞죠? 장기 미매하고 뭐 그런 거죠. 이게 기본적인 복리 개념입니다. 이자를 더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곱한다는 개념이라서 좀 커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6개월 초에 이제 마찬가지로 200만 원을 넣으러 가셨어요. 3년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 이자가 몇 번 붙었죠?
이거에 대해서도 이 아래 첨자와 거듭제곱을 관련지어야 되는데 2월일 때 1제곱, 3월일 때 제곱이잖아요. 36월일 때 35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약간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1월 1일부터 돈을 넣었잖아? 근데 마지막 36월 1일이라고 할게요. 이때 돈을 넣으면은 마지막에 돈을 보통 말에 찾아요. 36월 30일에 돈을 찾겠다고. 그러면 아직 한 달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음에도 어느 정도의 인정을 베풀어서 얘한테 이자를 부여합니다. 얘한테도 이자가 부여돼요. 그럼 나는 이걸 더한 게 내가 36개월 동안 모은 돈의 총액이고 이걸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말합니다. 등비수열의 합처럼 생겼죠. 왜냐면 지금 이 거듭제곱이 지수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처럼 돼서 계산이 되는 거죠. 실제로 한번 계산이나 해볼까요? 여러분 조는 동안. 저거 하면 얼마나 될까? 계산하면 1.04에 36제곱 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1.04에 36제곱. 이거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200, 그러니까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면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항 200 곱하기 1.04죠. 곱하기 1.04에 개수만큼 있고 빼기 1을 해요. 근데 이거 1.04 마이너스 1이라서 0.04고 0.04랑 1.04는 약분해서 26이 돼서 5,200만 원이죠. 그렇죠? 5,200만 원이 이미 곱했을 때. 근데 거기에다가 얘의 36제곱에서 1을 빼는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4.1 정도 돼요. 그래서 3.1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15,600만 원, 즉 1억 5,600만 원이 됩니다. 나 200만 원씩 넣었는데 이자가 4%면 3년 동안 1억 5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원금만 따지면 얼마예요? 7,200만 원이죠. 2배 이상이 뜬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은행에서는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경제 수업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서 진행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서 진행된다. 은행은 이만큼 돈을 주지 않죠. 물론 안정적이지만. 하지만 주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벌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런 짓을 하는 거고, 이제 흔히 말하는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이 짓해서 지금 세계 1등, 2등 가는 부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처럼 회사를 창업한 해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워렌 버핏은 맞죠? 자, 저 돈놀이 해가지고 그걸로 흔히 말하는 세계 손에 뽑히는 부자가 됐다. 이게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되는데 그 양반은 이제 한 50년, 60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50년 동안이면 이게 몇 제곱이에요? 1.04만 따져도 50년이면 600제곱입니다. 600제곱. 600제곱이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이즈가 너무 커져. 1.04 600제곱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수는 그 지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1.04에 600제곱 하면은 이거 얼마냐 이게? 단위가 너무 크네요. 잠시만요. 166억이래요. 166억 배. 1.04를 내가 600제곱하면 166억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200만 원으로도 200만 원으로 166억 배 하면 얼마예요? 조가 넘었죠. 그렇죠? 조가 넘었네요. 워런 버핏이 이짓해서 돈 번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건 복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분을 이제 설명을 들어보자.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적금은 이래서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원금보다 이자가 좀 괜찮다면 2배, 뭐 좀 적어도 절반 정도는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적금을 넣는 거고요. 투자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으로 하는 거라서
실제로 이제 은퇴 자금? 이런 거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은퇴 자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5살부터 일해서 한 40대에 한 15년만 일하고 때려치고 싶다. 근데 때려치려면 일단 20억은 있어야 되지 않냐. 2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씩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 저금을 해야 되냐. 그런 걸 계획 세우는 사람도 있죠. 예시는 1023번만 보겠습니다. 연이율이 4%라 했어요. 이율이 4%. 그거에 대해서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5년 동안 적금한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1년 초에, 2년 초에, 3년 초에, 4년 초에, 5년 초에 돈을 넣고 5년 말에 돈을 한 번에 다 찾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에 100만원 넣고 두 번째에도 100만원 넣고 세 번째에도 100만원, 네 번째에도 100만원, 다섯 번째도 100만원을 넣었는데 이때 첫 번째 100만원 넣은 게 그 다음 년에 왔을 때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3년 초에 갔을 때도 이자가 붙어요. 얘도 이자가 붙고요.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부터 1씩 커지는 형태가 돼서 우리가 5년 초에서도 100 곱하기 1.04에 4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년 말, 즉 1월 1일에 돈 넣고 12월 30일에 돈 찾으러 가면은 이자가 한 번 붙는데요. 그래서 이걸 더하는 게 등비수열의 합, 저기 1-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되는 거고 1.04 마이너스 1분의 첫항 100 곱하기 1.04의 공비의 5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산기로 두드리는 것처럼 이건 우리가 암산할 수 있는 영역도 계산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서 다 보기에서 알려줍니다. 1.04의 5제곱이 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약분하면 100 곱하기 26 곱하기 0.2 이렇게 돼요. 그래서 520만원, 그러니까 이자 20만원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게 이자를 몇 번 받을 수 있냐에 따라서 확실히 금액의 증감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러 번 넣는 거를 보통 선호하죠. 오랫동안 넣는 걸 선호하고 그렇습니다. 쉬었다가 좀 이어서 A단계